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30분 전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은 0.3% 하락 마감했지만 다우가 16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 이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죠. 평균 물가 목표제는 인플레이션이 2%를 일정 기간 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2%를 넘지 않으면 연준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자, 이 밖에도 발표된 경제 지표들 시장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오늘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목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략 변경과 또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은 장중 3,500선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11,700을 넘어 양대 지수 일주일째 장중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S&P 500이 0.17% 올라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은 0.34%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금융주 상승에 힘입어 0.57% 올랐습니다. 목요일은 변동성이 있는 장세였습니다. 빅스 지수도 지난 7월 이후 한 달여 만에 27포인트를 넘어 가장 높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엔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즉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2%를 넘더라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또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2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도 양호하게 나타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 250포인트가 넘게 오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까지 이르렀었는데요. 하지만 차익 매물 출회에 장 중반엔 상승분 반납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회복해 150포인트 오른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금리 정책의 변화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이 선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올라 30년물의 경우 9베이시스포인트가 넘게 오르고 1.5%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01% 소폭 오르면서 93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동안엔 1.2%가 올랐었지만 국채 금리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마감은 1% 내린 1932달러 선에 했습니다. 이어서 증시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단연 미국 금융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면 전일장 많이 올랐었던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하면서 부진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일제히 1에서 3%대 상승했고요. 관광업종도 올랐습니다. 특히 장 초반엔 항공주와 크루즈, 리조트 업종까지 모두 5에서 8%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후반 들어 일정 부분 반납해 항공주는 많게 5%대 올랐고요. 크루즈 업종도 5에서 6%대 상승 보였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도 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기업, 특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버트 레버토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에 7% 넘게 올라 업계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백신 생산 종목은 목요일도 하락세를 이었습니다. 노바백스 6%대 내렸고요. 모더나도 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로는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를 위해 협업한다는 소식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월마트 측은 전자상거래와 광고를 통합한 틱톡의 능력이 인터넷 기반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월마트 4.5%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르면 48시간 이내에도 틱톡 인수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말 사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 황주는 차익 매물 출에 일제히 내렸습니다. 10% 넘게 올랐던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 내려서 전일장의 상승분 일정 부분 반납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 295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2200달러 선도 안정적으로 넘어선 듯한 모습인데요. 90달러가 넘게 올랐습니다. 니콜라도 1.7% 올랐고요. 리오는 반면에 3% 넘게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을 지나면서 원유를 가공하는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아 수요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WTI 43달러 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잭슨 홀 미팅 파월 연설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긴 했는데 또 시장의 변동성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 어떤 말들을 또 했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강다은 웨싱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밤에 이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시장에서는 가장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물가 목표치 2%를 넘더라도 이제는 조금 감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직접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를 하회하는 기간 이후에는 물가가 sometime, 일정 기간 동안 2%를 적당히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적절한 통화정책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물가 목표치 2%보다는 고용시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현재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에 못 미치는 단계에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직접 연준은 강한 고용시장의 촉진에 매우 집중할 것이라며 highly focused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고용시장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면서 이제는 물가 목표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고용시장의 회복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오늘 발언에 있어서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 발표가 이번 발언의 핵심일 텐데요. 여기에서도 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시에는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을 덧붙이긴 했지만 일단 기존 물가 목표치 2%에 대해서는 이를 넘어도 용인해 줄 것이라는 태도를 비췄고요. 뭐 그 외에도 앞으로 5년 주기로 연준의 통화정책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 일단 핵심은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 완전 고용 상황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또 두 가지 키포인트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장의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파월 연설에 대한 월가 평가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월가 평가 자세하게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평가 자체는 긍정적인데 무게가 쏠렸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고용시장을 돕고 물가가 평소보다 더 오른다고 해도 이를 허락할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과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큰 투자자 중 한 분이죠. 짐 크래머는 파월 의장이 이제 증시 강세론자들 편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물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고용 상황을 봤다면서 앞으로 이 경제가 회복 후에 공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을 덧붙였고요. 이 외에도 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역시 연준의 정책이 계속해서 이 증시 시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RBC 캐피탈의 한 전략가는 물가 이슈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 물가 목표를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심지어 경제가 과열되고 또 물가가 오를 때도 연준이 부양책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연준이 물가 목표치 2%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인을 해주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 역시 더 커지고 이 모든 통합 부양 정책은 명백하게 또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짐 크레이머도 이 파월 일장이 증시 강세론자 편에 섰다라고 평가를 했군요. 오늘 나스닥은 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반전을 했지만 또 다우는 오른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 미국 경제지표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나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제공을 했었죠. 자, 자세한 경제지표들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경제 지표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보니 어제 크게 올랐던 넷플릭스, 페이스북, 어도비 그리고 아마존, 애플 등 이 대형 기술주들의 매물 출회를 제외하고는 금융주들 그리고 항원 진단키트와 관련한 의료기기 관련주들 필두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우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연속 100만 건을 상회하긴 했습니다. 이번 주는 100만 6천 명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전주보다는 9만 8천 명 줄어들었고 예상치에는 대체로 부합했고요. 일단은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취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22만 3천 명 감소한 1,453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GDP, 2분기 GDP 증가율 역시 잠정치가 연율로 마이너스 31.7%로 집계됐는데요. 속보치보다는 개선됐고 전망 감소보다도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일단 견고한 경제 지표들 나와줬습니다. 새벽에도 또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지난 7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주택 판매 지표는 계속해서 일단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한 주가들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7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 전월보다 5.9% 오른 122.1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자스시티 연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또 8월에도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8월 관할 지역의 제조업 합성 지수가 14로 전월의 3보다 큰 폭으로 10일 정도 올랐다는 점과 함께 오늘은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견고하게 나와주면서 또 시장의 상승 탄력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좀 급반전된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빅스 지수가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우면서 패닉을 경고하고 나서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증시는 강한 유동성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좀 받침이 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박찬희 외신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호조와 연준의 제로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급 반전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는 장중에 5.8%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5%대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 1%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변동성 역시 가파르게 뛰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공포 지수와 함께 동반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지만 이런 급반전 움직임은 분명한 경고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패닉 랠리를 연출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월가에서는 더블딕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조금의 조정 움직임도 없는 지금의 증시 랠리가 조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연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는 것은 기업들의 분기 실적 호조가 원동력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IT 섹터는 물론 소매업계까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이 여러 가지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좀 이렇게 반전된 것이 분명한 경고 시도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군요.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로나 해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백신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코로나 해외 상황 한번 업데이트 들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2천 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581만 명이 됐는데요. 미국은 꾸준히 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의 급증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럽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 영국은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요. 독일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널뛰겠는데요. 제가 어제 백신 두 종류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임상실험에 들어간다고 전해드렸었던 미국 바이오 업체 VBI 백신은 오늘 32% 급등했습니다. 급등 이유로는 임상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보다는 미국의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향후 VBI 백신의 그 백신 후보가 최고의 백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것이 급등의 이유가 됐는데 이 주장은 임상 전 자료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제 노년층 대상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면서 6% 넘게 올랐었던 모더나는 오늘장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3.5%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 모더나의 상승으로 국내장에서도 이제 관련주인 바이넥스나 신풍제약, AB 프로바이오 등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VBI 백신이 급등해준 만큼 국내 증시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난 3월에 1차 팬데믹 때보다는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확실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항공업계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항공업계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여전히 칼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지난번에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감원을 발표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군요. 자, 미국 항공업계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미국 항공업계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간밤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정부가 항공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10월부터 두 달간 조종사 2,850명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리 이번 주 초에 감원을 발표했던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의 감원 규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수요일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0월 1일부로 조종사 2,500명을 줄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델타 항공은 조종사 2,000명에 대한 일시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2,850명이라는 수치는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앞으로 조정될 비행 스케줄과 여행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른 항공사들보다 국제 비중이 더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크고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날 하락했던 항공주들은 여행 레저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오늘장 상승했는데요. 저가 코로나19 항원 진단기기 에보트가 FDA 승인을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5.7% 급등했고 아메리칸 항공은 3.7%, 델타 항공 역시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든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감원 발표 등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시장의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관련된 이슈는요, 틱톡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틱톡의 인수전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틱톡의 케빈 메이어 CEO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틱톡 인수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강단 외신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트위터 등 많은 기업들이 틱톡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잇따랐었는데요. 일단 또 다른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월마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틱톡 인수 절차에 함께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월마트는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두 회사는 2년에서 5년 동안 파트너십을 계속 맺으면서 협업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틱톡 인수 역시 함께 이 절차를 밟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이 틱톡 인수권은 가치 자체도 200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CNBC에서 이 틱톡의 케빈 메이어 CEO가 퇴장한 것도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하면서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틱톡을 둘러싼 인수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 사모펀드 운용사죠. 제너럴 애틀랜틱과 세콰이어 캐세콰이어와 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 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틱톡 대주주들은 오라클이 인수를 하면은 자신들의 힘을 또 펼치기에 더 좋기 때문에 오라클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는 소식 역시 어제 전해드린 바 있고요. 또 중국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대주주들 역시 틱톡 인수자로 오라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오라클 역시 틱톡 인수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중에 이 틱톡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또 보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추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다운 외신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점점 더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오라클이 나왔고 이제는 월마트까지 또 함께 합세를 하는 모습인데 다음 주 중에 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누가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마지막 이슈는요. 전기차 관련된 소식입니다. 샤오펑 모터스가 상장한 이후 첫날 60%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샤오펑 모터스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 모터스가 미국 IPO 규모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 15억 달러로 늘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 1조 7,800억 원 규모인데요. 샤오펑 모터스의 주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 초반 60%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은 조금 줄여서 40% 폭등한 21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샤오펑 모터스는 지난 2년 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로는 세 번째로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 됐는데요. 광저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8,500만 미국 예탁증권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9,900만 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샤오펑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110억 달러 이상입니다. 샤오펑 모터스의 CEO는 이번에 모집된 자금은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확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샤오펑 모터스는 기술 개발에만 20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에 약 3분의 1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올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는 작년부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전기차 주식들의 움직임이 좋은 만큼 샤오펑 모터스의 주식도 관심 종목에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 그리고 니오에 이어서 샤오펑 모터스까지 이 미국에서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관심 정말 뜨거운데요. 샤오펑 모터스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박찬희 외신캐스터 말씀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장 또 분석을 해볼 만한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강다운 외신캐스터, 박찬희 외신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시간 전 마감한 미국 시장 오늘은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은 0.3% 하락 마감을 했지만 다우가 1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 아침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도 전망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